진실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위장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부끄럽고 추합니다. 진실은 진실일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목표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추하거나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관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9일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9일 회견에서 보수주의 정신을 강조해야 합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보수주의로 탄생한 정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해서 보수주의 철학을 훼손하는 국정 철학의 변화를 약속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고 나약한 태도입니다. 진실은 진실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좌파들은 흑백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보수 우파를 배신한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참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수주의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와 같이 보수주의자의 착각은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가 현재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에서는 이과, 문과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지상주의는 과학 이외의 다른 세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치명적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념주의는 경념을 넘은 초월적 세계, 사유의 영역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가치관 혼란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는 감각적 현실과 초월적 세계관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초월적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부정하면서 경념적이고 감각적인 현실 세계가 진정한 세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17세기 영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귀납적 방법, 경념 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엄청난 과학의 발전,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에서는 연역적 방법, 본유관념이라는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 기반한 합리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경념론과 합리론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칸트는 영국의 경념론과 유럽 대륙의 합리론을 통합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제,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인간의 인식이 이성적 사유,
그리고 직관적 경험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철학사의 위대한 업적을 칸트가 남겼습니다. 지성의 경험과 이성의 합리를 통합한 것으로 기문화법적 경험론에 기반한 과학적 세계, 연역법적 합리론에 기반한 이성의 세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은 논리적이고 이론적 사고를 담당하는 반면에 이성은 합리적이고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지성과 이성을 연결하면서 상상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은 인식론의 발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놀라운 성취입니다. 세계를 뒤흔든 혁신이었습니다. 바로 인식의 세계와 사유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감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유의 세계는 감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를 말합니다. 인식은 경험에 기반한 과학적 세계이고 사유의 세계는 도덕과 종교를 포함한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칸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청년 세대들의 이념 성향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직 덜 성숙한 이론이지만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다소 어렵지만 보수주의, 우파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 명언, 그리고 경구들은 모두 과거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머리 좋은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유산물들입니다. 전혀 새롭게 우리들이 창조한 것은 없습니다. 모방이 창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전을 풍부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은 모방 없이는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보수주의자의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인류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박정희 시대 과학에 주력한 결과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의 경념주의 덕택으로 과거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같은 번영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자의 착각입니다. 칸트는 경념과 이성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념에 기반한 과학 만능주의는 한국을 선진국까지는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의 엄청난 괴리는 지금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행복지수 최하위 등이 바로 이성의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 도덕적 판단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 귀납적 경영과 연역적 합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자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인식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칸트의 사상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비굴하지 않는 진실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려 할 때 그것은 부끄럽고 추한 것입니다. 각자 고유한 생각, 이상, 목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에 참패했다고 좌파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